남자들이 안달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다르고 다른 말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녀 관계에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남성 회원님의 연애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평범한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저는 계속 그녀에게 끌리고 그녀가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질문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여자의 말은 남자를 춤추게 만들고 어떤 여자의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갈까요? 단순히 외모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연애 경험이 적은 여성도 본능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심리적 말투의 차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안달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다르고 다른 말투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어떤 심리 법칙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요. 특히 제로 톨레랑스 법칙부터 디렉토리 법까지 여우 같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5가지 심리 기술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명의 남성들을 코칭하면서 발견한 패턴이자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똑같은 남자라도 어떤 여자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과시하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는 무심하게 대하는 모습. 이건 단순히 그 남자의 타입 차이만은 아니에요. 연애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여성들의 독특한 말투와 대화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여성 고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초반의 미애 씨는 항상 연애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소개팅에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남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친구의 말에는 남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거든요. 미애 씨는 제게 물었어요. 제 친구가 외모가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남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먼저 제로 톨레랑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싹은 빨리 잘라내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사친 문제일 수도 있고 연락 빈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보통의 여성들은 이런 문제를 초반에 말하기 꺼려해요. 까칠하게 보일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여우 같은 여성들은 달라요. 그들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아예 초반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썸 단계에서 남자가 여사친과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라면 평범한 여성은 내심 불편해도 괜찮아, 친구인데 뭐라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여성은 이렇게 접근해요. 너는 여사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여사친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사실 내 전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자주 만나더니 나중엔 거짓말하고 눈치 보게 되고 심지어 내가 다퉜을 때 여사친 편을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커졌을 때, 즉 이미 호감이 확실할 때 이런 선을 그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애초에 스트레스 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상대방도 미리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죠. 제가 코칭했던 한 남성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사귀기 전에 자기는 늦은 연락에 예민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그녀에게 반해 있던 저는 알겠어. 신경 쓸게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후로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룰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전략인 에피소드 설득 전략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죠.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에피소드 설득 전략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설득력 차이는 무려 30% 이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추상적인 논의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와 사례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여우 같은 여성들은 이 전략을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해요. 위에서 예로 든 여사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여사친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이 불편한지 설명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접근법이에요.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은 남자친구의 늦은 귀가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냥 일찍 들어와라고 말했더니 갈등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피소드 설득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그녀는 이렇게 접근했대요. 사실 내가 어릴 때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서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고 울던 모습을 자주 봤어. 그래서 그런지 연인이 늦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 내 트라우마인 걸 알지만 네가 조금만 일찍 들어와주면 내가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귀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통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행동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세 번째는 프레이밍 전략이에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을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두쇠라고 할 수도 있죠. 여우 같은 여성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교묘하게 프레이밍해서 오히려 매력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가장 흔한 예가 예민함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예민하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좀 예민한 것 같아. 화도 잘 못 참고 감정적일 때가 있지. 근데 난 그런 거 있어. 진짜 내가 별로 관심 없고 정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감정이 안 생겨. 그만큼 좋아하고 마음이 있으면 예민해지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녀가 나에게 예민하게 굴 때는 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단점이었던 것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증거로 완전히 프레이밍이 바뀌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자신의 과거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나는 남자친구들이 바람핀 적이 많아서 남자를 잘 못 믿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하면 상대방은 동정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매력을 느끼긴 어렵죠.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진짜 한번 돌아서면 끝인 것 같아. 아무리 찾아오고 매달려도 믿을 때 있을 때 잘해줄 것이지.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프레이밍을 만들어줘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 여자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라벨 효과 전략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붙여진 라벨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너는 정말 섬세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섬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우 같은 여성들은 이 라벨 효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요.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행동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그 행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라벨을 먼저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난 오빠가 솔직할 때 제일 멋있어 보여. 진짜 남자답고 신뢰가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솔직한 사람이라는 라벨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특히 남성들에게 효과적인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칭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코칭했던 한 커플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더 로맨틱한 이벤트를 해주길 바랐지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꺼려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작은 깜짝 선물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대요. 와, 오빠 정말 로맨틱해. 이런 작은 것까지 챙겨주다니 나 진짜 오빠 같은 남자 처음 만났어. 너무 감동이야.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자신이 로맨틱한 사람이라는 라벨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벤트와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직접적인 요구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죠. 마지막으로 디렉토리 법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디렉토리 법은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지는 대화법을 말해요. 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성에게 이상형을 물어봤다고 해보죠. 평범한 여성은 나는 키 크고 자상한 남자가 좋아라고 직접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여우 같은 여성은 이렇게 대답해요. 왜 궁금해? 이렇게 되묻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죠. 또 다른 예로 데이트 중 식당을 정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뭐 먹을까? 라는 질문에 우유부단하게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는 대신 자신이 선호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파스타랑 고기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선택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 선택지는 내가 제안한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상대방은 선택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디렉토리법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권을 존중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은 이 전략을 활용해서 관계의 균형을 완전히 바꿨다고 해요. 이전에는 항상 남자친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녀는 따라가기만 했대요. 하지만 디렉토리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오히려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전략은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에요. 이런 심리 법칙들을 알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연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전략들이 조작적이거나 부정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기술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에요. 연애는 결국 서로의 욕구와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심리 기술들은 그 소통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한 5가지 전략은 실제로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에서 소개된 40가지 심리 기술 중 일부에 불과해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남자들이 안달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말투 비밀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심리 법칙을 활용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로 톨레랑스 법칙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에피소드 설득 전략으로 공감을 얻고, 프레이밍 전략으로 인식을 바꾸고, 라벨 효과로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디렉토리 법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적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많은 연애 꿀팁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